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제 이 코너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시진핑과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가 지금 문제일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이 194분간 진행이 됐대요. 그런데 뭐 이렇다 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고요. 뭐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잘 지내보자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공감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만은 독립하면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약간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조금 이렇게 과열되었던 분위기가 살짝은 잡혀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악재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시가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라고 보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습니다. 파우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 내년 미국에서 토착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접종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50%대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부스트샷은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부스터샷 이야기 나오니까 백신 맞는 것도 지금 약간 찝찝했는데, 부스터샷까지 맞으라니 그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백신 맞았는데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잖아, 이 백신 효과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토착병이 되면 여전히 감염되지만은 사회나 삶 그리고 경제에는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제 우리 감기 걸렸다고 해서 경제가 망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병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위드 코로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는데, 코로나의 치명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걸렸을 때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완전 해결되기 전까지는 물가가 높을 거라는 거죠. 아니, 코로나가 해결 안 될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파우치에서는 코로나가 해결 안 될 거라고 하면서 토착병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물가가 높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상반되게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가 정복이 안 되면 물가가 계속 높아질 거다. 그럼 이제 금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 좀 궁금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세인트 루이스 총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서려고 한다면은 연준이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에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맞서려면 연준이 조금 가파르게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월 150억 달러씩 약간 줄여내면서 테이퍼링 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300억 달러라던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도 내후년이나 2023년 말이나 뭐 2022년 말 정도, 이렇게 2023년 초 또는 2022년 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에 상반되게 금리를 조금 빨리 올려야 된다. 내년 7월에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 모건 스탠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년 미국 시장은 하락장이 될 거다. 유럽, 일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미국은 너무 많이 올라온 데다가 아마 아까 봤던 뭐 코로나부터 해서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조금 밀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저조차도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추측과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저도 어느 정도는 내년이 하락장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쪽 모건 스탠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예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증권사
전문가들에 비해서 모건 스탠리는 하락을 예상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뭐 대놓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하락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을 예측하는 것보다 상승을 예측하는 게 욕을 좀 덜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럴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되고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모건 스탠리가 하락장을 부추겨 놓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의심하기엔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를 딱 봤을 때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은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없고 갈등이 숨고르기로 끝났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전부 다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증시 조금 이렇게 밀리고 지루해지고 하다 보니 또 급등주에 눈이 또 가고 뭔가 지금 종목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종목 교체보다 좋은 거는 버티기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요, 주가가 너무 이렇게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난 종목의 손실을 확정지어서 손절했는데 다른 종목까지 물려서 추가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 원금 회복의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시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준 멘토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